자, 오늘은 3학년 2학기 두 번째 산정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산정도와 상관관계.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배웠었다.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이거 필기하지 말고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어떤 A 집단을 대표하는 것, 그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값에는 평균과 또 뭐가 있었지? 중앙값이 있었지?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었다. 자, 최빈값이 뭐였어요? 가장 별량이 많은 대표하는 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중앙값은 크기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했고, 평균은 별량을 다 더한 값을 개수로 나눈 값을 얘기했었다. 이 중에서 보통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최빈값은 없거나 또는 여러 개일 수가 있겠다.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또는 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보통 1, 2, 3, 4점인데 점수가 90점이 있어. 그러면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 어떻게 되겠니? 5, 5, 10에다가 100 더하면은 100에다가 평균이 20점이야. 나에게 있는 점수는 20점이 없어. 그치? 그럼 나를 대표하는 점수가 평균이 20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겠지. 보통 나에게는 한 자리일 수밖에 점수가 없으니까 크기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중앙값이 내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중앙값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삼포도였다. 삼포도가 뭐야? 얼마나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삼포도라고 하며 여기에는 분산과 뭐가 있다? 표준 편차가 있었다. 자, 얼마나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또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자, 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분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수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삼포도가 크면 클수록 산만하게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보통은 삼포도에서는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산만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삼포도였다. 그러니까 분산이 뭐였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여기서 편차는 뭐였어요? 편차는 별량, 자료에서 누구를 빼는 거였다? 평균을 빼는 거였다. 그래서 편차의 합이 항상 뭐였어요? 0이었다. 1, 2, 3의 평균은 2다. 편차는 몇이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더하면 0이 된다. 편차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대표값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됐었고, 표준 편차는 뭐였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었다. 양의 제곱근, 즉 무슨 말이에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됐었다. 이 중에서 얘들아, 우리 평균, 중앙값, 최빈값인 대표값과 표준 편차는 반드시 별량의 단위나 별량의 개수 아니면 키 이런 것들을 단위를 써줘야 된다. 분산은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통계에서 두 번째 시간 산정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결국에는 x, y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선 1번 산정도. 산정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다. 저번 시간에 막 계산하면서 조금 복잡했다면 오늘 배우는 거는 그래프를 한번 보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단원이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산정도라는 것은 우선 한 집단에서 뭐 A반이면 A반, S반이면 S반 한 집단에서
여기는 반드시 x와 y가 있어야 돼요. 두 별량 x와 y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어디 위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얘기한다. 필기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산점도는 한 집단에 대한 두 별량 x, y. x와 y는 별량은 말하자면 자료였잖아. 두 자료 x, y가 이렇게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순서상 x, y의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이다. 점도잖아, 그쵸? 아, 둘의 상관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다시 x와 y의 그 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보면 돼요. x와 y가 존재해서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좌표축이 존재하겠죠. x축과 y축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x축과 y축에 어떤 별량이 들어가는지,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x축이 키, 그리고 y축이 키 센티미터, x축이 몸무게 체중 킬로그램일 때 보통 키가 큰 친구들이 몸무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때요? 다시 키가 180인 친구가 몸무게도 어떻게 됐어요? 체중도 많았어요. 근데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말하자면 x축은 체중, y축은 키를 나타내면서 예를 들어 얘가 키가 100이었더니 얘는 몸무게가 한 20kg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얘는 키가 점점 커질수록 체중도 점점 커져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 x축은 체중, y축은 키가 된다. 이거를 점으로 표현한 게 바로 산점도가 된다. 이일 필요는 없다. 점으로 표현한 거니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중도 커지는구나. 이렇게 두 자료인 x와 y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바로 상관관계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상관관계. 이렇게 상관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필기를 해볼게요. 상관관계. x와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한쪽이, 한 별량이 커짐에 따라 다른 한쪽이 커지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이 대체적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또는 보통 커지거나 작아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 한쪽이 커짐에 따라 다른 한쪽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나타내는 것을 바로 상관관계라고 한다. 여기서 한쪽과 다른 한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별량 x와 y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양의 상관관계. 두 번째, 얘는 음의 3번, 음의 상관관계. 네 번째, 근데 번호로 네 번째지만 관계에서는 세 번째인 거죠. 상관관계가 없다. 그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돼. 얘들아. 상관관계가 뭐냐면 한쪽이 커지
따라 다른 한쪽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한쪽이 커짐에 따라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그 관계는 뭐라고 그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상관관계는 한쪽이 커짐에 따라 커지거나 또는 한쪽이 커짐에 따라 한쪽이 작아지는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한쪽이 커짐에 따라 다른 한쪽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얘기할 수 없을 때를 바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커질 때 다른 한쪽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양과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서로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는 거지. 양의 상관관계는 한쪽이 커짐에 따라 그래서 다른 한쪽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값이 증가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y 값이 증가하는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그 음의 상관관계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보통 또는 대체적으로 y 값이 감소하는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되게 잘하고 있나요? 자, 다시 상관관계라는 거는 한쪽이 커질 때 다른 한쪽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함수와 같은 거지. x 하나, y 하나 얘기할 수 없고 x와 y를 동시에 같이 얘기해서 x가 어떻게 될 때 y가 어떻게 된다.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해. 양의 상관관계.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해. 이거 어떤 관계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얘들아 지금 방금 왼쪽에서 키와 체중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 몸무게가 커지잖아, 그치? 애기, 어린 아이, 키가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 아이, 이 정도 되는 아이와 선생님 키에 되는 사람의 체중이 어떻겠어? 차이가 크겠지? 이 친구와 선생님의 몸무게 차이는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 체중이 커지는구나.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은 증가할 때 증가해. 이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그러면은 체중과 시력은 어떤 관계일까? 체중과 시력. 체중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는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력이 달라지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산 높이.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 낮아지지. 산의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는 낮아져. 어떤 관계?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냐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걸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산점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보통 양의 상관관계는 x축과 y축의 그림을 그렸을 때 보통은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는 보통 증가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상관관계가 없는 그래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얘가 아니면 닫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는 여기에만 이렇게 막 어떤 관계가 없이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서 밀집이 되어 있을 때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산점도가 뭐야?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선으로 표현했지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만 알면 되겠다. 끝. 자, 그런데 우리 산점도와 상관관계에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축이요, 성적이에요. 그리고 y축이요, IQ예요. 자, 이렇게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IQ가
그러니까 IQ에 비해서 성적이 높은 친구를 물어봤어. IQ에 비해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IQ에 비해 성적이 높은 학생 있을 수 있겠지. IQ가 낮은 데 비해서 성적이 높은 친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 우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성적이 높은 친구들 보통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IQ가 높은 친구도 있고 IQ가 낮은 친구도 있다. 그럼 말하자면 A, B, C라고 했을 때 IQ에 비해서 성적이 높은 학생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C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나마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산점도 96쪽부터 끝까지 96에서 107쪽까지 수업 시간에 쫙 다 풀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따로 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을 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하고 내고 가세요. 만약에 다 못했으면 가지고 가면 돼. 여기까지.